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산에듀에서 전기를 가르치는 강사 남민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직류전동기 문제풀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25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류전동기의 속도 제어법 중 정출력 제어에 속하는 것은, 자, 정출력이라고 하면 제가 계피를 생각을 하라고 했습니다. 뭐라고요? 계피요. 계좌 안에 출력이 일정하다. 정출력. 따라서 계좌 제어법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셔도 되고, 자, 우리가 N이라고 하는 친구는 지금 K 파이분의 IA, RA, V 마이너스 V 마이너스 IA, RA다 라고 설명을 드렸죠. 자, 그랬을 때 정출력이라고 하는 것은 P값이 일정하다는 얘기고, 계좌 제어는 얘를 조정하는 겁니다. 따라서 얘를 조정하기 때문에 얘가 뭐 해야 돼요? 얘가 일정해야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이 P라고 하는 친구는 결국 E 곱하기 IA가 되는 것이며, E라고 하는 것은 V-IA-RA가 되는 것이고, 얘가 뭐가 돼요? IA가 되는 거죠. 이제 결론적으로 뭐가요? 얘가 일정하기 때문에 V-IA-RA 요 값도 일정하게 되는 거고, 여기에 들어있는 IA 값도 일정해야 되니까 출력이 일정한 정출력 제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계피를 모르더라도 요 식만 기억하시면은 또 유도해 낼 수 있다 라는 것을 한 번 더 설명드리면서 계속해서 26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직류전동기의 속도제어법 중 광범위한 속도 제어가 가능하면 운전 효율이 가장 좋은 거. 좋은 말 많이 나왔죠. 자, 여러분들 이상적인 친구 뭐라고 했어요? 자, 전압 제어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전압 제어가 답이 되는 거죠. 계좌 제어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광범위한 속도 조절이 안 되잖아요. 계좌 제어 같은 경우는. 그리고 저항을 바꾸는 저항 제어법 같은 경우는 뭐다? 당연히 운전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항이 들어가게 되면 I제곱 R 성분이 커지기 때문에 효율이 나빴죠. 그 두 개를 장점으로 승화시킨 것이 바로 전압 제어가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네, 계속해서 2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압 제어가 아닌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워드 레오노드 제어가 정지형 레너드 제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그너 제어, 이 두 개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전압 제어 중에서 이 두 개를 설명을 드렸는데, 자, 초퍼 제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 친구는 어차피 정유기 가시면 다시 배웁니다. 자, 뭐다? 얘는 직류를 뭐로 바꾼다? 직류로 바꾸는 친구입니다. 따라서 어쨌든 전압으로 바꾸는 초퍼 제어도 전압 제어가 되는 겁니다. 회생 제어는 뭐 회생 제동은 있지만 뭐 회생 제어 이런 말 자체가 없습니다. 따라서 3번이 틀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네요. 자, 28번 직류전동기의 속도제어법 중 정지 워드 레오나드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압 제어 방식을 얘기하는 거죠. 광범위한 속도 제어가 가능하다. 맞습니다. 정토크 가변 속도의 용도에 적합하다. 그렇죠. 우리가 전압 제어 같은 경우는 뭐예요? 정토크가 되게 되는 겁니다. 왜? 정토크가 되는 거죠. A는 K, 파이분의 IA, V 마이너스 IA, RA라고 했죠. 그때 얘가 얘를 바꿔준 다음에 그러면은 얘가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정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토크는 뭐가 돼요? K파이 IA가 되잖아요. 여기 보면 어떻게 돼요? 파이가 일정하고 IA가 일정하니까 얘도 일정하는 거죠. 따라서 정토크 제어가 되는 거죠. 제철용 아변기, 엘리베이터 등에 사용된다. 그리고 네 번째, 직권전동기의 저항 제어와 조합하여 사용한다. 저항 제어는 잘 안 쓰입니다. 자, 그런데 뭐 그렇게 지금 여기에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항 제어는 제가 안 쓰인다 했죠. 그러니까 4번이 틀렸구나. 말이 안 되는 소리구나 라고 이해하셔도 됩니다. 근데 사실 요 4번 선지 같은 경우는 다음 문제 보시면은 속도 제어법 중 직병렬 제어법을 사용할 수 있는 전동기는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직병렬 제어법의 전동기의 특징이 뭐다? 직권 전동기를 사용하거든요. 그럴 때 저항 제어와 조합하여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냥 그렇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29번도 연달아서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직류 전동기 속도 제어 중 방식 중에, 자, 직병렬 제어법을 사용할 수 있다. 직병렬 제어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건 앞에서 제가 설명 안 드렸어요. 왜 너 설명 안 하냐?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끔 나와요. 몇 개씩. 몇십 년에 한 개 나오는데
그것까지 다 설명하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이건 문제를 통해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직병렬 제어법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직류 직권 전동기다. 뭐라고요? 직류 직권 전동기다. 여러분들 문제 푸시다 보면은 직권 전동기가 답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르겠으면은 왜 직류 직권 전동기가 아주 많이 쓰이기 때문이죠. 어쨌든 간에 지금 직병렬 속도 제어 보시면은 전격이 같은 전동기를 직병렬로 접속하여 속도가 빠를 때는 병렬 연결하고 줄일 때는 직렬로 연결해서 속도 조절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간단합니다. 이 전동기라는 친구가 있어요. 자, 그런데 얘네들을 병렬로 연결하거나 직렬로 연결할 때 어떻게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상황은 뭐가 되는 거예요? 얘네들을 직렬로 연결했을 때고, 자, 병렬로 연결하게 되면은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병렬로 연결한 상황과 직렬로 연결한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직렬로 연결했을 때 여기에 100V를 주면은 여기에 몇 볼트가 걸려요? 같기 때문에 50V가 걸리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전압이 어떻게 돼요? 떨어지게 되는 거죠. 속도도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병렬로 달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 100V를 달면은 여기에도 100V가 걸리고 여기에도 100V가 걸리니까 속도가 어떻게 돼요? 얘보다는 빠르다는 거죠. 전압이 많이 걸렸으니까. 자, 이러한 형태로 어떻게 한다? 속도를 제어하는구나. 그리고 그거를 제어하는 친구는 바로 직류 직권 전동기구나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30번 직류 직권 전동기의 운전상 위험 속도를 방지하는 방법 중에 가장 적합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직류 직권 같은 경우는 무부하 시에 어떻게 된다? 위험 속도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벨트 운전 금지라고 말씀드렸어요. 뭐라고요? 벨트 운전이 안 된다. 그래서 뭘 쓰라고 했어요? 제가 벨트 운전이 안 되기 때문에 톱니바퀴를 써라. 톱니바퀴를 써라. 이 톱니바퀴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뭐다? 기어입니다. 그래서 기어를 써라. 같은 말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주신다?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위험 속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부하와 기어를 연결한다. 또는 뭐 톱니바퀴를 사용한다. 라고 나오게 될 겁니다. 당연히 1번, 2번, 3번이 답이 될 수가 없죠. 왜? 무부하 운전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위험 속도에 도달하게 되는 거고 경부하 운전도 매우 가벼운 부하죠. 부하를 많이 안 단 경우니까 거의 무부하에 가까우니까 얘도 위험 속도에 도달할 겁니다. 무여자 운동은 당연히 여자 자속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얘도 뭐다? 아까 직권 첫 번째 문제풀이 시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무여자 되면 똑같이 어떻게 돼요? 위험 속도에 도달하게 됩니다. 계좌에서 자속이 거의 안 나오기 때문에 0이 되기 때문에 속도는 엄청나게 증가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31번 직류전동기 제동법 중 발전 제동을 옳게 설명한 것은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3번이죠. 전기자 전원을 분리한 후 이를 외부 저항에 접속하여 전동기의 운동 에너지를 연 에너지로 소비시켜 제동한다. 자, 그러니까 전동기에 전류가 들어가게 되면 전동기가 돌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전원을 분리를 하게 되면은 전동기라는 친구는 원래 움직이려던 관성 때문에 계속해서 돌게 될 것이고 그렇게 돌게 된다면 우리가 인가해주는 전압을 어떻게 했어요? 이미 분리했기 때문에 전동기가 어떻게 된다? 발전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전류를 만들어낸다고 했습니다. 그 전류를 만들어낸 전류를 저항을 통해 열로 소비시키면서 제동을 하는 것이 발전 제동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에서 옛날에는 여러분들 지하철 정지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뭔가 뜨끈뜨끈한 후끈후끈한 느낌이 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발전 제동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다 동일하나 회생 제동 같은 경우는 전동기에서 전류를 만들어냈는데 전원을 끊었으니 전동기가 발전기가 될 겁니다. 여기까지는 동일합니다. 그런데 그 발전기에서 만들어낸 전류를 전원으로 사용한다는 거죠. 그 전원을 통해 제동을 시킨다는 거죠. 어쨌건 간에 3번이 뭐가 된다? 발전 제동이 된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쉽게 알 수가 있겠죠. 직류 분권 전동기의 공급 전압의 극성을 반대로 하면 회전 방향은 어떻게 돼요? 변하지 않습니다. 자여자는 어떻게 돼요? 자여자. 변하지 않는다. 개념에서 설명드렸습니다. 타여자는 변합니다. 극성을 바꾸면은요. 자,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주셔야겠죠. 그래서 분권 전동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된다? 변하지 않겠죠. 답이 1번이 되게 됩니다. 자유자니까요, 분권 전동기는. 34번 일반적인 직류전동기의 전격 표시 용어로 틀린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도 책에는 수록이 되어 있으나 제가 설명을 안 드렸어요. 왜?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세요. 영속 전격, 반복 전격, 단시간 전격. 아, 요러한 것들이 있구나. 그런데 순시 전격이란 말은 없구나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도 충분하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3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류기의 효율이 최대가 되는 경우는 얼마인가? 정말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죠. 문제 자체는 쉽습니다. 자, 우리가 가변선이 있고요. 그리고 고정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하선이 있고요. 그리고 무부하선이 있죠. 자, 얘네들은 어떻게 돼요? 가변선과 고정선 같아야 되고요. 가변선의 다른 말이 부하선이고 고정선의 다른 말이 무부하선이니까 같아야 되고요. 부하선의 대표주자 동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부하선의 대표주사 철선이 있습니다. 결론은 뭐예요? 얘네들도 같아야 뭐가 된다? 전부 최대 효율 조건이다. 최대 효율 조건이다. 정말 중요하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실기 가서도 계속 나온다. 따라서 고정선과 뭐예요? 부하선이 같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가 가장 효율이 최대가 되는 경우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풀어주시면 됩니다. 쉬운 문제지만 반드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가셔야겠죠. 직류 전동기의 규약 효율을 묻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변, 발, 출을 기억하라고 했죠. 그래서 변압기 발전기는 출력 더하기 손실분의 출력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변발 출을 제외한 나머지 전동기 같은 경우는 당연히 입력에다가 뭘 해줘요? 입력에다가 손실을 입력분해, 그러니까 입력분해 출력인데 결국 입력에다가 뭘 해줘요? 손실을 빼주는 게 뭐가 된다? 전동기의 효율이 되는 거죠. 암기를 하셔도 되고 조금만 생각하시면 뭐라 했어요? 전동기에 들어가는 입력이 뭐가 돼요? 전기적인 에너지가 돼요. 자, 우리가 전기적인 에너지는 우리가 와트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출력은 기계적인 에너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력은 정확하게 구할 수 있으니까 입력을 구해서 입력과 관련된 식으로 바꿔줘서 이러한 규약 효율이 나왔다라는 것까지 개념 시간에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변발, 출로 외우시든 여러분들 개념적으로 접근하시든 어쨌든 간에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36번입니다. 효율이 80%, 출력이 10kW인 직류발전기의 고정 손실이 1300W라고 한다. 자, 이때 발전기의 가변 손실을 묻고 있습니다. 뭐 가변손이라는 거죠. 가변손과 고정손 두 개를 더하면 뭐예요? 손실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직류 발전기라고 되어 있죠. 그럼 발전기는 변발, 출이라는 식을 통해서 발전기의 효율은 어떻게 된다? 발전기의 효율은 출력에다가 손실을 더한 거죠. 그것분에 출력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출력이 10kW죠. 10kW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와트로 바꿔줘 볼게요. 10 곱하기 10의 3승이 되는 거고 출력이 10 곱하기 10의 3승이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손실을 구해 보겠습니다. 손실을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몇 퍼센트를 했어요? 80%라고 했죠. 80%. 80%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우리가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자, 손실은 뭐로 나눌 수 있어요? 고정선 더하기 가변손이 되는 거죠. 따라서 얘를 이렇게 바꿔내죠. 가변손, 고정손, 가변손 이렇게 구해야 되겠죠. 이렇게 해도 되겠죠. 이렇게 바꿔도 되겠죠. 그랬을 때 곱하기 100을 했을 때 뭐가 된다? 80이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은 여기서의 고정손실이 뭐라 했어요? 1300이래요. 1300. 그러면은 다 구했죠. 그럼 가변손만 구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럼 뭐 식은 이거는 정리해 주시면 되죠. 책을 여기 100을 넘겨주면 0.8이 되는 겁니다. 0.8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 두 개 자리를 바꿔주면은 10 곱하기 10의 3승에
0.8이 될 거고요. 그리고 10 곱하기 10의 3승에 고정손이 뭐라 했어요? 1300이라 했죠. 1300 그리고 가변손이 됩니다. 그럼 가변선을 구하기 위해 얘를 다 넘겨주면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로 바뀌죠. 얘도 마이너스로 바뀌죠. 그럼 얘가 뭐가 돼요? 얘가 가변손이 됩니다. 요거를 정리해 주시면 따라서 이거를 이쁘게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시면 뭐가 나온다? 1200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도록 할게요. 직육이 철손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철손에는 풍손과 와전류손 및 저항손이 있다. 자, 철손에는 여러분들 히스테리시스 손과 와류손이 있습니다. 1번이 옳지 않았네요. 자, 2번 전기자 철심에는 철손을 작게 하기 위하여 규소강판을 사용한다. 맞죠? 철손을 작게 하기 위해서 규소강판을 사용하겠죠. 규소강판을 사용할 때 우리가 히, 규, 와, 성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라고 했습니다. 히스테리시스 손을 줄이기 위해서 규소를 사용하고 와류손을 줄이기 위해서 규소를 성칭한다 라고 여러분들을 기억하시면 철심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히스테리시스 손과 와류손 다 합친 거니까 맞는 설명이죠. 철에 규소를 넣게 되면 히스테리시스 손이 감소하죠. 철에 규소를 넣게 되면 전기자 저항이 증가하고 와류손이 감소하게 되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것까지 여러분들 잡고 가시면 되겠네요. 38번 대형 직류전동기의 토크를 측정하는 가장 적당한 방법. 요거는 뭐 기억하십시오. 전기 동력계가 뭐다? 대형에서 쓰이는 겁니다. 얘 두 개는 뭐야? 소형에서 쓰이는 거.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나오는구나. 문제가 뭐 그대로 나오겠죠. 이런 문제는. 자, 이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DC 서버 모터의 제어 기능으로 속하지 않는 것은 뭐 39번입니다. DC 서버 모터. 다른 기능은 다 됩니다. 자, 그런데 역류를 제어하진 못해요. 왜? 자, 우리가 DC라는 것은 뭐예요? 직류입니다. 직류는 여러분들 L과 C가 없어요. 즉 R만 있다. 다시 얘기해서 역률이 무조건 뭐다? 1이에요. 얘는 무조건 역률이 1입니다. 따라서 뭐 역률을 바꿀 게 없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40번입니다. 스태핑 모터의 특징을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자, 스태핑 모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모르겠으면 스태핑 모터가 시험에 나오면 착한 거가 아니라, 그러니까 얘는 착한 애예요. 그러니까 나쁜 걸 골라주면 돼. 위치 제어를 할 때 각도 오차가 적고 누적되지 않는다. 맞습니다. 펄스 수로 제어를 하기 때문이죠. 자, 속도 제어 범위가 좁다. 벌써부터 안 좋은 느낌이 와요. 맞죠? 자, 그리고 초조속에서 토크가 크다. 실제로는 정지할 때가 토크가 큰 겁니다. 자, 이건 안 좋은 말이죠. 그래서 2번이다라고 감을 잡으면 됩니다. 자, 3번 정지하고 있을 때 그 위치를 유지해주는 토크가 크다. 그렇습니다. 정지하고 있을 때 토크가 크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방금. 자, 가속, 감속이 용이하며 정역전 및 변속이 쉽다. 맞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이 특징들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잠깐 착한 거다라고만 가지고 가셔도 여러분들 웬만한 문제 다 맞추실 수 있을 거예요. 스태핑 모터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회전 속도는 스태핑 주파수에 반비례한다. 맞는 말이죠. 틀린 말이죠. 비례하죠, 비례. 그리고 총 회전 각도는 스택각과 스텝수의 곱이다. 맞습니다. 분해능은 스택각에 반비례합니다. 그리고 펄스 구동 방식의 전동기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41번을 사실 너 해설을 왜 그렇게 하냐? 뭐 그 읽을 거면 내가 하겠다. 뭐 하실 수도 있겠죠. 자, 42번 올게요. 자, 42번을 통해서 41번을 이해해 보도록 할게요. 이미 개념에서 설명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자, 스태핑 전동기에 스택각이 3도라는 말은 우리가 펄스 한 개를 넣어주면은 3도가 돌아가요. 3도가 돌아가요. 자, 그랬을 때 펄스 한 개가 넣어줬을 때 3도가 들어가요. 그랬을 때 스태핑 주파수가 1200 pps라고 되어 있죠. pps는 뭐예요? pps라는 것은 펄스, 앞에서 설명했습니다. 펄스 per second예요. 그러니까 초당 1200개의 펄스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초당 1200개의 펄스가 들어간다고요. 뭐라고요? 초당 펄스가 몇 개? 1200개가 들어간다고요. 그럼 초당 몇 도를 돌아요? 초당 3600도를 돌아요. 3600도는 몇 도예요? 10바퀴가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요거랑 비교해 볼게요. 자, 첫 번째 회전 속도는 스태핑 주파수에 반비례한다. 자, 스태핑 주파수가 1200pps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니까 이 스태핑 주파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돼요? 커지면 커질수록 더 많이 돌아가겠죠. 뭐라고요? 스태핑 주파수에 비례하겠죠. 회전 속도가 어떻게 돼요? 더 빨라지겠죠. 당연히 왜요? 펄스가 많이 들어가니까 정해진 시간, 초당 도는 각도가 더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초당 많이 돌 거 아니야. 그러니까 펄스가 1200이었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얘를 2400으로 해볼게요. 2400으로 증가시켜요. 스태핑 주파수를. 그러면은 펄스가 2400개라는 거죠. 그러면은 몇 도를 도는 거예요? 7200도를 도는 거죠. 그럼 여기서는 속도가 뭐가 되었어요? 10rps가 되었죠. 초당 10번 회전이죠. 얘는 뭐가 돼요? 20rps가 되잖아요. 20번 도니까 2배로 증가했다고요. 그러니까 비례하는 거죠. 좋습니다. 자, 총 회전 각도는 스텝값과 스텝수의 곱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총 회전 각도는 뭐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총 회전 각도죠. 얘가 뭐예요? 총 회전 각도죠. 얘를 어떻게 구했어요? 1200에다가 뭘 곱했어요? 3도를 곱했잖아요. 그러니까 스텝 수가 뭐예요? 스텝 각은 뭐예요? 3도가 되는 거고 스텝 수는 뭐예요? 펄스가 몇 번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1200 곱하기 3 해서 3600이 되고 2400에 3 곱해서 7200이 되었잖아요. 그 공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뭐 당연한 소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텝 각이라고 하는 것은 펄스가 하나 들어갔을 때 몇 도 움직이니, 펄스가 하나 들어갔을 때 몇 도 움직이니가 되는 거고, 스텝 수는 그 펄스가 몇 개니까 그 값과 이 값을 곱한 게 뭐가 되는 거예요? 회전 각도가 되는 거죠. 분해능은 스텝각에 반비례한다. 분해능은 스텝각에 반비례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한 바퀴를 도는데 펄스가 한 개 필요해요. 그럼 펄스 한 개를 넣으면은 360도가 들어간 거 맞아요? 그렇죠. 한 바퀴를 도는데 펄스가 2개 필요하대요. 그럼 몇 도가 필요해? 한 바퀴 도는데 펄스 한 개당 180도가 필요한 거죠. 그럼 펄스 3개가 필요해. 한 바퀴 도는데. 그럼 몇 도가 되는 거예요? 120도가 되겠죠. 한 개당.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펄스를 늘려준다. 그러니까 펄스의 분해를 많이 시켜주면은 얘는 어떻게 돼요? 얘는 작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펄스 분해능이 커지면은 얘는 어떻게 돼요? 작아지는 거죠. 그래서 반비례한다. 보시면 알지만 펄스 구동을 해서 움직이는 전동기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문제도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42번까지 받고 43번 스태핑 모터 스태핑 모터의 여자 방식이 아닌 것은이죠. 그런데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거는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2상에서 2에서 4상 여자는 쓰지 않는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4번 직육이 반한 부하법에 의한 온도 시험법이 아닌 것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는 여러분들 제가 암기를 하라 했죠. 불혹의 카. 요것만 외우시면은 지금 앞에 계신 PD님도 이거는 풀 수 있어요. 왜? 암기한 거잖아요. 자, 불은 뭐예요? 블론델법. 혹은 홉킨스법. 카는 카프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1번이 아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요거는 기억을 해 주셔야 되고, 은근히 많이 나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45번 증폭 특성을 이용하여 발전기의 전압이나 전동기의 속도 제어를 하는 특수 직류기를 묻고 있습니다. 자, 증폭이라고 했죠. 증폭이라고 했기 때문에 뭔가 증폭되는 느낌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시면 된다 했죠. 앰플리튜드가 여러분들 파장에서 진폭을 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앰플리타임 나와 있고요. 로토트롤. 자, 로가 뭐예요? 여러분들 로켓 생각하시면 뭔가 증폭되죠. 로켓 발사할 때. HT 다이너마이트라고 생각을 해주시라고요. 왜 다이너마이트? 증폭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은 쉽게 이 문제도 맞추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45번까지 풀어봤고 다음 시간에는 동기기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